안녕하세요. 풍양중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6강을 공부할 거예요. 본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이 지금 헤매고 있는 요 배움일지, 이 배움일지를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안내하고 5강 수업 활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6-1강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출했던 배움일지 중에 하나의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친구 지금 쌤이 이름 가렸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앞으로 배움일지를 잘 써줬으면 좋겠어서 이 친구의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도 아,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를 조금 점검하시고 이 향후에 더 잘 써주시고 이전에 써준 것도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강의가 올라가기 전에 수업 전칸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이 헤매는 거는 여기서부터겠죠? 회차. 도대체 회차가 무엇인가? 어떤 친구는 이미 되게 수많은 회차를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부지런함에 쌤이 좀 감탄했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쌤이 요구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보통 1강, 2강, 3강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차는 그 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6회차가 되겠죠, 여러분. 6회차. 그 다음에 주제는 이번 6회차 본강의의 주제가 있어요. 그걸 써주시는 거야.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 수업 전칸의 1번은 뭘 쓰시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 써줬죠. 뗀석기, 간석기, 주먹도끼. 나 이런 거 알고 있다. 잘 써준 거야.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선사시대 도구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만 나열하면 좀 아쉽다는 거죠. 자, 여기에 칸도 좀 비어 있겠다. 내가 알고 있는 뗀석기란 무엇이다. 약간의 설명. 간석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간석기는 이런 것이다. 설명. 조금 써주시는 게 본인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나의 배움 질문. 이건 뭐냐면 여러분 1번을 쓸 때 이거의 목적은 내가 주제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고 있는 게 뭔가 본인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 나 뗀석기, 간석기, 주먹도끼 이런 거 알아. 하지만 분명히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먹도끼라는 명칭은 알아도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 스스로 배운 목표를 세우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질문 자체는 좋아요. 어떤 생활? 도대체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 도구는 알겠는데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수업 전에 질문 던진 건 참 좋았어요. 자, 그럼 수업 후카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구석기 땡땡하고 의는 요거, 식은 이거, 주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신석기는 요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청동기 어디 갔어요? 청동기. 그런 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쌤이 여기에 조건으로 구조화하고 조직화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조화와 조직화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근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의 공부예요. 여러분이 알게 된 거를 정리하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건 여러분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표를 그린다든가, 또는 마인드맵을 한다든가, 뭔가 나름대로의 조직화되는 방법을 적용해 보라는 거죠.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그냥 이 친구처럼 그냥 나열하는 느낌의 정리는 지양하시고,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거를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으니까 구조화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나의 배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요 내용이다 라고 적어줬어요. 이건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였으니까 그게 쌤 강의 내용하고 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전에 제시한 배움 질문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 안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추가로 조사하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든지 여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써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내용만 정리하고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런 경우엔 나중에 감점 당할 수 있다는 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4번은 평가하려고 하는 곳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어떤 후기나 또는 질문이 있으면 쌤이
참고하려고 넣은 칸이에요. 근데 이 친구 요런 긍정적인 평가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 3회차 사례예요. 3회차의 주제는 고대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였어요. 자, 이 친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추측을 써보자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 요렇게 막 적어줬어요. 근데 이거는 이 친구 걸 보면서 쌤이 조금 쌤도 성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제만 주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좀 줘야겠구나. 그 주제만 보고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자, 오케이, 좋아. 근데 여러분 질문을 보세요. 자, 질문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통치당하게 된 국가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통치를 당하게 됐다며. 근데 어떻게 됐을까? 결국 이 질문에 답이 이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아우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크죠, 질문이. 그래서 차라리 좁혀야 돼요. 고구려가 뭐 어떻게 됐을까? 뭐 백제는 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국가를 하나만 선택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에 고대 국가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고대 국가에 대해서 알아요? 아마 몰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알아도 고대 국가가 뭔지 몰랐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갖고 정말 모르는 걸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질문 던질 때 그냥 여기 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대충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뭘 모르지? 내가 뭘 알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던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배움일지를 쌤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거야. 지금 작성해 보세요, 6회차는. 자, 그래서 6강이니까 6회차예요. 배움 주제는 여러분 이미 EBS 강의 목차에 나갔지만,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야. 과거의, 유물, 뭐,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쵸? 과거의 유물, 유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게 배움 주제예요.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1번.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응? 자, 근데 이번부터는 쌤이 여러분 좀 더 작성하기 쉽게 키워드를 줄 거예요. 자, 키워드, 이번 키워드 뭐냐? 불교, 고분, 벽화, 불상, 탑, 근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나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불교가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정강이 걸 갖고 와도 괜찮아. 나는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걸 알고 있어. 적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또는 뭐 나는 고분에 대해서 안다. 나는 특히 고구려의 고분을 알고 있어. 뭐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 있는 거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배움 질문은 무엇이냐? 나는 예를 들면 불교가 공인된 거 알고 있는데 이 불교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건 모르겠어. 그걸 질문으로 만드는 거야. 또는 나는 고구려의 장군총은 아는데 신라의 고분 특징은 잘 모르겠어. 그럼 신라 고분의 특징 뭘까? 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듣고 오겠죠. 수업을 듣고 오면 예를 들면 마인드맵처럼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 여기 가운데 삼국의 뭐 문화라고 적고 동그라미 한 다음에 뭐 불교, 그 다음에 뭐 고분, 뭐 이렇게 해서 불교의 특징, 뭐 고분의 특징, 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칸을 좀 나눈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야. 불교는 당시 사람들의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신라 고분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었구나.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일지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오십니까? 조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쌤이 그 정도는 감안하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메일 주소 적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를 한 다음에 점수 공개를 하면 여러분 메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메일이 가요. 나중에 이번 거는 쌤이 배움일지를 검사하다가 너무 다들 잘 못 어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다가 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쌤이 설명하는 영상을 한 번 더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피드백을 주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피드백이 가면 여러분 이렇게 메일이 가요. 메일이 가면 여기 아래 보면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보기라는 버튼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누르면 돼. 자, 이 부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자, 화면이 뜨면 선생님이 이렇게 아래쪽에 개별 피드백을 줘요. 근데 뭐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별 문제 없어. 선생님 별다른 특별한 피드백을 안 줄 거야. 근데 방금 친구처럼 아직도 감을 못 잡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도. 그런 친구들한테는 쌤이 아래쪽에 피드백을 남겨놓을 거야.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종이 거기 배움일지에다가 그걸 반영해서 고쳐놓으면 돼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쌤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드백을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등교계약 이후에 제출했을 때 감점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자, 5강 때 배운 내용을 조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5강의 수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 역사적인 사료라는 게 분석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갈 거예요. 자, 일단 요 사료는 백제의 계로왕이 중국 쪽에 보낸 국서, 문서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에 나오는 신은 계로왕이에요, 계로왕. 그래서 계로왕이 그 북위에 군사를 요청하는 그런 문서였어요. 자, 여러분, 그전 강의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4세기쯤에는 처음에 백제가 제일 강력했죠. 근초광 시기에 백제가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막 전사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이후에 5세기쯤 가면은 고구려에서 광개토 대왕 그리고 장수왕에 이르면서 전성기를 누리죠. 그래서 장수왕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일단은 여기 우리의 위대한 왕은 근초고 왕이에요. 그 4세기의 근초고 왕이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번개같이 달려가서 그 목을 베어 달았다. 고구려는 감히 남쪽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목을 베어 달았다. 이 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었어요. 자, 이때만 해도 백제가 워낙 강력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거련 누구냐면 장수왕이에요. 자, 이 장수왕 때 가면은 고구려의 국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하죠. 자, 그래서 백제 당시 왕이었던 계로왕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자, 이 황제는 북위예요. 중국의 북위 황제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한 거고, 고구려를 정벌해달라고 한 거는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북위는 이 계로왕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괜히 그냥 남진 정책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북이랑 어느 정도 외교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남쪽으로 진격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로왕은 이미 한 발 늦은 거죠. 그래서 비운의 왕이었죠, 계로왕.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결국 비참한 만루를 겪은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사료를 볼게요. 이거는 신라와 관련된 사료예요. 그렇죠? 자, 이건 바로 2차돈의 순교와 관련된 사료죠. 여기 나오는 A의 대왕 누구냐? 버풍왕이죠, 여러분. 버풍왕. 여러분 이미 잘 알 거예요. 버풍왕이 이 사람의 목을 벤다. 자, 이 사람 누구냐? 2차돈이에요. 자, 버풍왕이 2차돈이라는 승려를 베게 된 사건 이미 여러분 5강에서 알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버풍왕은 불교를 도입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해요. 자, 불교를 도입하는 게 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 불교의 신인, 부처가 곧 왕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갖고 오면 귀족들보다 왕이 한 수 위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풍왕은 이 불교를 공인하고 싶어 해. 근데 귀족들은 이걸 반대했어. 왜? 기존의 어떤 전통신앙 있죠? 이거를 그냥 계속 고수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거를 계속 고수하면 귀족들과 왕의 어떤 지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거야. 지네들 따르면. 근데 버풍왕은 그럴 수 없겠죠. 왕권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자 해. 그래서 이차돈이라는 승려가 희생을 한 거예요. 이차돈이 승려잖아? 스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뵈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걸 통해서 불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차돈을 이렇게 처형하니까 이차돈의 목에서 막 흰 피가 뭐 이렇게 뿜어져 나왔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귀족들이 너무 막 기이하고 신령스러우니까 더 이상 불교를
반대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신앙, 전통 신앙이 아닌 불교.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조상신이나 어떤 뭐 자연물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불교 공인에 반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버풍왕 때 이러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신라는 6세기에 가서 아주 전성기를 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5강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였어. 자, 4세기에는 근초광 시기에 백제가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5세기 가면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 이렇게 되면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리고 남진 정책을 하면서 백제가 큰 위기를 겪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겪죠. 그래서 신라와 백제 동맹, 나제 동맹이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가 구석탱이에서 점점 힘을 키워서 진흥왕 시기에 6세기에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 백제와의 나제 동맹을 깨뜨리고 본인이 고구려까지 압박하면서 최대 전성기를 누리죠. 뭐 이런 흐름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5강은. 그래서 이번 6-1강은 배우미찌에 대한 어떤 포인트 그리고 5강 수업 활동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사전 활동을 하면서 쉬었다가 여러분 거기 본강의를 들으러 올게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